진돗개가 찾아준 진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철수라고 합니다. 올해로 60을 넘긴 나이에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충격을 경험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벌써 십수년이 지났건만 얼마 전 진돗개 한 마리가 파헤친 아버지 무덤에서 숨겨진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오늘 제가 겪은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 합니다. 제사날의 소동. 그날은 아버지의 기일이었습니다. 제가 고향에 내려가 제사를 준비하고 있었지요. 어머니는 여전히 정성스럽게 상을 차리셨습니다. 철수야, 고기 좀 더 올려라. 내 아버지가 고기를 참 좋아하셨지 않니?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마음이 괜스레 뭉클했습니다. 그때 마당 한켠에 앉아있던 진돗개 백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묘를 지키듯 늘 그 자리에 있던 녀석이지요. 헌데 그날따라 백구가 이상했습니다.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아버지 묘로 달려가 미친 듯이 흙을 파헤치기 시작한 겁니다. 야, 이놈아, 멈춰! 동네 사람들이 달려와 붙잡았지만 녀석은 끝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무덤 속에서 낡은 나무 상자 하나가 드러났습니다. 나무 상자의 비밀, 손이 떨렸습니다. 도대체 아버지 묘에서 무엇이 나올 수 있단 말인가? 상자를 열어보니 안에는 사진 한 장, 작은 아이의 장난감, 그리고 묶음으로 된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 여인은 낯설지만 어쩐지 익숙한 얼굴. 몇십 년 전에 집에 머물렀다가 사라졌던 먼 친척이라고만 들었던 그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또렷한 아이의 모습이 찍혀 있었죠. 제가 태어나기도 전 아버지가 남몰래 찍어둔 사진 같았습니다. 편지를 펼쳐 읽어 내려가는데 손끝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이 나를 지켜주겠다고 했던 말, 나는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라진다면 제발 내 흔적은 당신 곁에 묻어주시오. 언젠가 진실이 밝혀지길 바라며 의심의 시작.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께서 또 다른 여인과 또 다른 아이를 두셨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럼 저 아이는 나의 이복형이란 말인가? 하지만 편지에는 더 불길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갑자기 사라진다면 그것은 당신 가족이 우리를 지은 것이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혼란스러운 저는 동네 어르신께 여쭈었습니다. 증언자들, 동네에서 가장 연세가 많은 박 할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그분은 잠시 망설이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내 아버지가 젊었을 적 일본에 돈 벌러 간 건 알지? 그때 만난 여인이 있었단다. 아이도 있었지. 하지만 그 시절에 그 가족을 데려올 수가 없었던 게야. 할아버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박 할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이어갔습니다. 1960년대 말이었지. 내 아버지가 일본에서 그 여인과 만나 아이까지 낳았단다. 하지만 고향에는 이미 내 어머니와의 혼담이 오가고 있었어. 집안에서는 절대 그 여인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지.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요? 내 아버지가 그 여인과 아이를 몰래 한국으로 데려왔단다. 임시로 우리 동네 빈집에 숨겨뒀지. 그런데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 모자가 사라졌어. 아무 말도 없이. 내 아버지는 미쳐 날뛰며 찾아다녔지만 흔적도 없었단다. 수사의 시작.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직접 조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동네 옛 이장님 댁이었습니다. 이장님, 혹시 40년 전쯤 우리 동네에 일본에서 온 모자가 머물렀던 걸 기억하세요? 이장님의 표情이 굳어졌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나? 기억이 잘 안 나는구만. 하지만 그분의 눈빛에서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동네 어른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던 중 충격적인 증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동네 구멍가게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철수야, 그때 일을 말하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이제 다 옛날 일이니 말해도 되겠지. 그 여인과 아이가 사라진 날 밤 마을 남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 내 어머니 집안에서 사람들을 보냈단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 여인과 아이를 마을에서 내보내라고 했어. 체면이 서지 않는다고, 혼인을 망칠 수 없다고. 어머니의 고백. 그날 밤, 저는 어머니를 찾아가 직접 물어보았습니다. 편지와 사진을 보여드리며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거 혹시 아세요? 어머니의 얼굴이 순간 새하얘졌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계시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철수야, 미안하다. 어머니가 너무 미안하다. 어머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그때 우리 집안에서 내 아버지한테 선택하라고 했단다. 그 여인과 아이를 택할 거냐? 아니면 나와의 혼인을 택할 거냐고. 내 아버지는 끝까지 그 모자를 지키려고 했어. 하지만 어머니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집안과 마을 사람들이 합세해서 그 여인을 내쫓았단다. 한밤중에 짐을 싸서 어디론가 보내버렸어. 아이까지 데리고. 그럼 그 모자는 어떻게 되었나요? 모르겠다. 철수야. 그 이후로 소식이 끊어졌어. 내 아버지는 몇 년 동안 미친 사람처럼 찾아다녔지만 결국 포기하고 나와 혼인했단다. 새로운 단서들, 어머니의 고백을 들은 후 저는 더 깊이 파헤쳐 보기로 했습니다. 아버지의 옛 일기장을 뒤져보니 놀라운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1969년 3월 15일, 오늘 미키코와 아이를 한국으로 데려왔다. 임시로 동네 빈집에 머물게 했다. 집안 사람들한테는 먼 친척이라고 했다. 곧 모든 걸 정리하고 함께 살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 1969년 4월 2일, 집안에서 반대가 심하다. 미키코는 무서워하고 있다. 아이는 자꾸 아빠라고 부른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1969년 4월 10일,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 미키코와 아이가 사라졌다. 마을 사람들이 한밤중에 데려갔다고 한다.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다. 미치겠다. 진실에 가까워지다.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상한 전화번호와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40년이 넘은 옛날 번호였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추적해보기로 했습니다. 지역 전화국에 문의해본 결과 그 번호는 부산의 한 여관 번호였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저는 즉시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그 여관은 이미 철거되어 아파트가 들어서 있었지만 근처 상인들을 통해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 그 일본 여자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이 하나 데리고 왔던 오래된 약국을 운영하는 할머니가 기억해 주셨습니다. 그 여자분, 여기서 한 달 정도 있다가 또 어디론가 떠나셨어요. 그런데 이상했던 게 떠나기 전날 밤에 누군가가 찾아와서 큰 소리로 다투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가 찾아왔는지 보셨나요? 촌 양반 몇 명이었는데 그중 한 명이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고 소리치는 걸 들었어요. 충격적인 발견. 부산에서의 수사 중 저는 옛 출입구 기록을 조회해 보기로 했습니다. 놀랍게도 1969년 5월 미키코라는 이름의 일본 여성과 아이가 일본으로 출국한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기록을 자세히 보니 출국 사유가 추방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경찰서에 문의해 보니 당시 담당했던 경찰관의 아들이 아직 살아계셨습니다. 그분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니 더욱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그 사건을 후회하신다고 자주 말씀하셨어요. 마을 유지들이 경찰서에 압력을 넣어서 그 모자를 강제로 추방시켰다고 하시더라고요. 불법 체류자라고 거짓 신고를 한 거죠. 그럼 그 모자는 어떻게 되었나요? 일본으로 쫓겨났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말씀하시길 그 여자분이 가기 전에 편지 하나를 남겼다고 하시더라고요. 경찰서 서랍에 보관되어 있을 거라고. 경찰서의 비밀. 40년 된 경찰서 기록을 찾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끈질긴 요청 끝에 마침내 그 편지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편지를 펼치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나는 미키코입니다. 당신들이 우리를 이곳에서 쫓아내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발 알아주세요. 내 아이는 그분의 피를 나눈 진짜 자식입니다. 언젠가 이 아이가 자라서 아버지를 찾을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를 위해 이 편지를 남깁니다. 아이의 이름은 다케시입니다. 편지 뒷면에는 놀라운 내용이 더 있었습니다. 만약 이 편지를 읽는 사람이 있다면 부디 일본 오사카의 이 주소로 연락해 주세요. 우리는 돌아가서도 계속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일본으로의 연락.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주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40년이 넘은 옛 주소였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이었죠. 그리고 2주 후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본에서 답장이 온 것입니다. 편지는 다케시라는 이름의 남성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야마다 다케시입니다. 40년 동안 아버지를 찾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5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죽기 전까지 한국의 그분을 그리워하셨습니다. 혹시 정말로 제 이복 형제이신가요? 편지와 함께 온 사진을 보는 순간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 남성의 얼굴이 젊은 시절 아버지와 너무나 닮아 있었던 것입니다. 범인 찾기에 이제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 모자를 사라지게 만든 범인들이 있다는 것을 저는 체계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마을 이장이었던 김 씨 집안을 조사해보니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김 씨 집안은 당시 우리 어머니 집안과 사업 관계에 있었고 혼인이 성사되어야 큰 이익을 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당시 경찰서장이었던 이 씨도 김 씨 집안과 친인척 관계였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저는 김 씨 집안의 후손들을 찾아가 따져 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40년 전에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아세요? 처음에는 모른다고 잡아떼던 그들도 제가 가져온 증거들을 보자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그때 마을의 체면을 지키려고 한 일이라고 하셨어요. 그 일본 여자가 있으면 혼인이 성사될 수 없었다고, 그래서 경찰서에 거짓 신고를 해서 추방시켰다고 하시더라고요. 마지막 퍼즐 조각. 이제 거의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왜 그 상자를 무덤에 묻어둔 것일까요? 아버지의 친구였던 최 아저씨를 찾아가 물어보니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나한테 부탁한 게 있어. 그 상자를 무덤에 함께 묻어달라고 했단다. 언젠가 누군가가 진실을 찾을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셨나요? 그래. 그리고 이것도 말했어. 백구가 때가 되면 알려줄 거다라고. 그 개가 영리해서 뭔가를 감지할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고 하셨어. 산속의 무덤. 편지 마지막 장에는 지도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묘에서 조금 떨어진 산속, 오래된 나무 아래 표시된 자리였습니다. 저는 백구를 데리고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산길을 헤매던 끝에 낡은 돌무더기와 작은 비석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비석에는 분명히 아이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덤을 들여다보니 내부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흙 속에서 또 하나의 편지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아직 살아있다.
하지만 당신 가족이 원치 않는다. 이 무덤은 우리의 한국에서의 기억을 묻는 곳이다. 언젠가 다케시가 아버지를 찾을 수 있기를 바라며 재회의 준비. 이제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저는 중요한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일본에 있는 이복 동생 다케시와 만날 것인가, 말 것인가. 저는 다케시에게 긴 편지를 썼습니다. 40년 동안 숨겨져 있던 모든 진실을 담아서요. 그리고 일주일 후 다케시로부터 답장이 왔습니다. 철수, 나는 40년 동안 아버지를 원망했습니다. 왜 우리를 버렸는지, 얘 연락 한 번 없었는지. 하지만 이제 알겠습니다. 아버지도 피해자였다는 것을.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다케시야, 언젠가 내 동생을 만나게 되면 미워하지 말 거라. 그들도 어른들의 잘못된 선택의 피해자일 뿐이다라고요. 백구의 울음. 저는 무덤 앞에 주저앉아 눈물을 쏟았습니다. 백구는 제 옆에서 하늘을 향해 울부짖듯 짖어댔습니다. 마치 오래 묻혀있던 진실을 이제야 세상에 알렸다는 듯이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백구가 파헤친 것은 단순한 무덤이 아니었습니다. 그 속에 묻혀있던 것은 아버지가 평생 가슴에 묻고 살았던 죄책감과 그리움, 그리고 사라진 가족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에필로그, 진실은 묻혀도 드러난다. 지금도 저는 밤마다 그 사진 속 아이의 얼굴을 떠올립니다. 이제는 다케시라는 이름으로 일본에서 살고 있는 제 이복형을요. 우리는 곧 만날 예정입니다. 40년 만에 이루어질 형제의 재회를. 사람들은 말합니다. 진실은 땅 속에 묻어도 언젠가는 드러난다고. 특히 그것이 피로 이어진 가족의 흔적이라면 더욱 그렇다고 말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제가 직접 겪은 이야기입니다. 진돗개가 파헤친 아버지 무덤에서 드러난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진실이었습니다. 때로는 동물이 인간보다 더 순수한 마음으로 진실을 찾아내는 것 같습니다. 백구가 아니었다면 저는 평생 이 진실을 모르고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잘못된 관습과 편견이 얼마나 많은 가족을 해체시킬 수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다케시와의 첫 만남, 그리고 40년 만에 밝혀진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